복잡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의학 상식들을 편안하게 설명해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뭐 애기 놓으시면서 주변에도 본인이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고, 애기가 거꾸로 있다, 산부인과 갔는데 거꾸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애기 머리가 위쪽에 가 있고 다리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거꾸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바로 똑바로 거꾸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리가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접혀서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거꾸로도 있지만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땅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등을 위쪽으로 보고 비스듬하게 있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애기가 거꾸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애기들이 30주가 되기 전에는 뱃속의 어떤 공간, 요 자궁 안에 있는 공간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이쪽 보고 있다가, 점심에는 이쪽 보고 있다가 밑에 내려갔다가, 오후 되면 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머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위아래를 알아서 내려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제 자궁의 모양을 보면 자궁이 위쪽 부분이 이렇게 넓고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좁은 곳에 있는 게 편할까요? 아기가 넓은 곳에 있는 게 다리가 편할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당연히 아기 다리는 넓은 장소, 넓은 곳에 있는 게 훨씬 편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밑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기가 좀 비좁겠죠. 이렇게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러니까 아기가 위아래를 알아서, 또는 어떤 분은 아기 머리가 무게가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시고, 이제 보통 뱃속에 있는 양수 때문에 아기들은 무중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부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무거워서, 머리가 무거워서, 또는 뭐 지가 알아서 아래쪽을 알아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건 거짓말이고, 자궁의 모양 자체 때문에 머리가 밑에 있는 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언제쯤 되면은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냐면 30주, 늦어도 34주까지는 머리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머리가 위에 있는 애기 또는 이상하게 있는 애기도 있습니다. 옆으로 있는 애기. 그래서 보통 34주가 넘어가면 이제 애기가 바로 돌아올 가능성은 한 4%에서 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34주가 되더라도 애기 머리가 위쪽에 있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애가 마지막 그 분만하는 순간까지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 물론 이제 초산모,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양수, 양,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러프하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한 4%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100명 중에 한 4명, 5명 정도가 마지막 분만하는 순간까지 34주에 거꾸로 했었던 애기가 돌아오지, 나머지 한 95% 정도 되는 애기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기가 이제 마지막 달 갔을 때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산모분들이 우리 애기가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는 뭐가 안 좋아서 애기가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애기가 이제, 제가 애기라고 생각하면 애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돌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위쪽에 있을 때 불편하니까, 다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면은 바로 어디에 부딪히겠죠? 자궁벽에 부딪힌단 말이죠. 자궁벽에 부딪히거나, 또는 뭐 앞에 태반이 이렇게 막고 있다, 또는 태반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태반으로 헬멧 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태반이 머리 쪽에 이렇게 감고 있으면 애기가 이렇게 돌려고 하더라도 꼼짝 들어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못 돌아오는 경우, 좁아지면서 못 돌아오고 태반이나 자궁벽에 부딪혀서 방향을 제가 잘못 전진을 해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애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애기가 거꾸로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애기가 거꾸로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애기가 거꾸로 그러면 마지막 달까지 있었다 라고 하면 왜 수술을 하느냐? 밑으로 넣으면 안 되느냐? 밑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예전에 분만할 때는 거꾸로 있는 애기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크니까 머리가 이제 애기 몸에서 제일 크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골반 통과해서 탁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깨가 빠져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쑥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데 별 문제가 되진 않죠. 다리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죠. 단순하게.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자세가 있습니다. 다리 한쪽만 빠진 애기도 있고 한쪽은 위에가 있고 또 팔이 빠진 애기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다리부터 빠진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리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나오다가 다리는 얇으니까 쭉 나오고 골반까지도 나오고 하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어깨 이런 데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까지 잘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어깨보다 더 큰 머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머리 이 부분이 골반에 걸려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제왕절개를 한다 하더라도 또 위에서 또 당겨서 올려서 꺼내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있는 애기를 제왕절개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만약에 1이라고 편하게 제가 생각한다면 거꾸로 있는 애기를 자연분만을 시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거꾸로 있는 애기를 자연분만을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전에는 거꾸로 있는 애기들을 자연분만을 시도를 계속 했었느냐? 마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처럼 뭐 무통 여러 가지 마취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전신 마취였는데 전신 마취를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걸 수 있는 마취과 전문의가 있었던 병원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부인과 병원에 지금처럼 마취과 선생님 몇 분 계시고 하는 그런 일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고 불과 20, 30년,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산부인과 선생님 혼자만 계셨지 마취과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다리부터 나오게 되면 애기가 좀 위험하다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밑으로 분만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분만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산모가 또 위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꾸로 있는 애기 또는 옆으로 있거나 비스듬하게 자세가 좀 이상한 애기는 제왕절개로 사실 분만시키는 것이 자연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우리 50년, 60년 전에 우리 산부인과 교과서를 보면 그때는 이제 마취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밑으로 놓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달까지 밑으로 이렇게 애기 머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거꾸로 있는 애기들은 의사가 배를 잡고 산모분의 배를 잡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억지로 바로 돌리는 그러니까 머리를 위쪽으로 해서 돌리고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시술을 한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양수가 터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태반이 잘 박리가 됩니다. 태반이 떨어지면 애기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으로 예전에는 거꾸로 분만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시술들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했습니다. 왜? 마취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사라졌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도 한두 개 병원에서 그런 걸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거꾸로 있다면 억지로 그 애를 거꾸로 바로 돌리려고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단 이제 거꾸로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돌아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양수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뱃속의 공간이 넓어지면 아기는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편하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양수를 충분히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공간이 확보되고 아기가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양이 자세, 엉덩이를 들고 머리를 낮추는 고양이 자세를 아침 저녁 5분 정도씩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이제 걷기 운동이나 운동을 하시잖아요. 운동을 하시면 그 안쪽에 있는 애기들도 같이 이렇게 좀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있는 아기가 돌아갈 찬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운동, 뭐 고양이 자세, 뭐 양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수분을 섭취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아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꾸로 있는 아기를 수술하는 게 바로 있는 머리가 아래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아기하고 이 리스크가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산부인과 선생님을 믿으시고 편안하게 나를 잡으셔서 충분히 아기가 성숙하고 난 다음에 제왕절개를 하시면 건강한 아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